그 지난 시간에 산 얘기했었잖아, 그지? 산. 특히 요거 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산은 어떤 걸 산이라고 한다 그랬지?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그치? 줄여서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애들을 이제 산이라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요런 애들 염산, 황산, 아세트산, 탄산, 질산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 다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얘네들의 화학식이야. 자, 참고로 얘네들은 우리가 배운 이온결합 물질이냐 공유결합 물질이냐 따졌을 때 전부 뭐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지? 지금 전부 비금속 원소들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따지면 전부 공유결합 물질인 애들이야. 근데 아무튼 근데 공유결합 물질이면 분자인 거잖아. 근데 특이하게 물에 녹으면 이런 식으로 뭐야?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뉘어져. 자,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거를 이온화라고 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온화가 됐을 때 이른바 산이라 부르는 애들은 전부 뭐야? 수소이온을 내놓더라 이거야. 음이온은 다 다르지, 그지? 음이온.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이 아닌데 공유결합 물질인데 양이온, 음이온. 그러면 얘네는 전기 통하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 앞에서 공유결합 물질 할 때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고체에서도 안 통하고 액체일 때도 안 통하고 수용액일 때도 안 통한다 했잖아. 그 대부분이라고 하니 이거 얘 때문이야.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 중에는 수용액일 때 이렇게 전류가 통하는 애들도 있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전부 수소이온을 내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종류가 어떤 놈이든지 간에 전부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산이라 부르는 애들에게서는 어떤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 두 글자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야? 산성이라고 하는 거야. 산성. 그죠? 산이라고 하는 애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을 뭐라고 한다? 산성. 이렇게 보여. 그럼 그 산성이라는 성질이 어떤 게 있느냐? 자,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염산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염산을 대놓고 먹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뭐 직간접적으로 조금 먹게 되는 경우들도 많지. 뭐 의약품 만들 때 염산이 또 이용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산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 여기 써져 있는 거 말고도. 자, 맛을 보면 신맛이 나는 거야, 신맛.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니네가 먹었을 때 뭔가 신맛이 난다 그러면 거기에 산이 들어있는 거야. 그지? 대표적으로 여기 있지, 얘. 요거 지금 여기 이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애 있거든. 요거 물에 아주 희석시켜서 만든 게 식초야. 니네 식초 먹으면 매우 신맛 나지. 그 다음에 니네 과일 같은 거 먹어도 신맛 나지 않니? 뭐 귤, 오렌지 뭐 이런 것들. 거기도 산 들어있는 거야, 산. 그지? 그 다음에 니네 비타민C 알지? 비타민C도 뭐 레모나 이런 거 있잖아. C잖아. 그지? 산 들어있는 거야. 이제 니네 비타민C가 무슨 산이야? 니네 요즘 옛날에는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우던데 요즘은 모르겠다.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거든. 비타민C를. 아스코르브산. 산이야, 산. 그래서 맛을 봤을 때 신맛이 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결합이지만 물에 녹이면 양이온, 음이온 나뉘어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수용액을 만들면 그 안에 양이온 들어있고 음이온 들어있으니까 얘네들 여기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연결하면 어떻게 돼? 얘네들 움직이면서 뭐야? 전류가 통합니다.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한다. 우리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하면 그게 뭐 공유결합이든 이온결합이든 수용액일 때 전류가 통하는 애들을 뭐라 부르냐면 전해질이라고 불러. 전해질. 전해질.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이온결합 물질들은 다 전해질이라고 봐도, 그러니까 대부분 전해질이라 보면 되고요.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도 이렇게 물에 녹였을 때 전류 통하면 걔네들도 전해질이 되는 거야. 그치? 전해질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이 산성을 띠는 애들은 수소이온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니네 앞에서 산화환원에서 배웠다마는 금속하고 만나면, 금속하고 반응하게 되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산화환원에서 했잖아. 그치? 근데 그냥 금속은 아니고 어떤 금속이야? 우리 산화환원 할 때 반응성이라는 거 쭉 써줬었잖아.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하고
그러니까 그런 금속들을 이 산성 수용액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 금속하고 수소이온이 반응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수소기체 발생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산에다가 염산이면 여기 이제 수소이온 들어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염화이온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우리 앞에서도 했다만 뭐 마그네슘이나 뭐 혹은 뭐 아연이나 이런 거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뽀글뽀글뽀글 기포 발생하지. 그게 수소기체야.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야 얘들아 대리석, 석회석, 조개 껍질, 뭐 달걀 껍질, 뭐 방해석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들의 주성분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거야. 탄산칼슘. 그래서 이 탄산칼슘은 이런 산성을 띠는 수용액 물질과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얘네들하고 만나면 CO2가 발생해. 뭐 예를 들어서 염산을 대리석에다 떨어뜨리면 거기서 마찬가지로 부글부글 끓어오른단 말이야. 그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기는 거야. 대리석이 녹으면서 이산화탄소 발생해. 그죠? 그래서 뭐 반응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써주면 뭐 이런 식으로 염산하고 뭐 예를 들어서 탄산칼슘하고 만나면 염화칼슘이라는 수용액 남고요. 그리고 물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야?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화학 반응식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2 써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김에 반응성이 큰 금속하고만 만났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수소보다 반응성 작은 금속들은 염산에다 넣어도 예를 들어서 반응 안 하거든. 그러니까 반응하면 금속이 녹아버리는 거잖아. 녹으면서 수소기체 발생하는 건데 예를 들어 니네 금 있지, 금. 우리가 배운 반응성 순서에서 금이 반응성이 제일 작거든. 금을 염산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염산하고 있잖아. 여기 질산이라는 수용액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거기다가 금을 넣으면 금이 녹는데. 그래서 걔네를 뭐라 부르냐? 왕수라고 불러. 왕수. 들어봤냐 혹시? 응. 왕수. 물 중에 왕이다. 뭐 이런 뜻. 그지? 금도 녹일 정도로.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모든 금속하고 반응하는 건 아니고 반응성이 큰 금속하고 반응해서 수소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탄산칼슘 성분하고 만나서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고, 그다음 우리 뒤에 가서 따로 정리하겠지만은 지시약이라는 걸 떨어뜨려. 얘네들 수용액에다가 이게 5개 준비한 다음에 각각 동일한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전부 똑같은 색깔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산성이라는 액성에서는 액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BTB 용액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다 노란색이 있다. 이건 뒤에 가서 따로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화가 다 동일하다. 산성이라면 다 똑같은 색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염산, 그지? 뭐 황산, 아세트산, 탄산, 질산이란 애들은 전부 요 성질은 다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그지? 수소이온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마다 음이온은 다 다르지 않냐? 얘네들은 무조건 다 이 성질은 나타나는데 얘네들마다 또 조금씩 다른 성질이 있을 거 아니니? 그건 바로 얘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산마다 음이온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음이온에 의해서 걔네들마다 서로 다른 성질들이 나타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의 특이성이라고 불러. 산의 특이성. 특이성. 공통된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고요. 얘네들마다 다른 성질은 다 이 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산의 특이성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산의 특이성. 응? 그래서 산성이라는 게 이런 거 있다.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이 전해질이라는 말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지, 그지? 쭉 나와 있고, 자, 여기 뭐 얘기했던 탄산염이라는 게 이제 요거야. 요거 탄산칼슘 같은 것들 탄산염이라 부르니까 그거랑 만나서 이산화탄소 생긴다. 그다음에 요 중화 반응이라는 건 뭐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시약이라고 하는 애들의 색깔도 뒤에 가서 얘기할 거니까 그냥 동일한 지시약을 떨어뜨릴 때 동일한 색깔 변화가 나타난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이제 요거 있죠, 요거. 자, 이 산성이라는 성질이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냐면 지금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걸 실험을 통해 확인한 거야, 실험을 통해서. 자, 지울게, 잘 봐. 자, 여기 이제 거름종이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거름종이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 양쪽에다가 집게를 찝어, 이렇게. 그지? 집게를 찝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뭐 마이너스극, 한쪽은 플러스극을 연결해. 자, 종이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이래봐야 안 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거름종이를, 자, 여기 보면 이제 질산칼륨이라고 돼 있지. 질산칼륨이라는 수용액에다가 적시는 거야. 왜냐면 이 질산칼륨이라는 애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물에 녹아 있으니까 뭐야? 전해질이야, 전기가 통한다고. 그래서 이 수용액에다 거름종이를 적시면 이 표면이 젖어 있을 거 아니야. 이 안에 뭐야? 질산이온도 들어있고 칼륨이온도 들어있고, 그래서 내가 전원을 딱 연결하면 얘네가 이제 막 움직이면서 뭐야? 전기가 통하게 해주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를 하나 올려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참고로 이제 이것도 뒤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 용액을 만나면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하나 올려놔. 그런 다음에 요 가운데다가 염산을 적신. 뭐 염산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뭐 질산도 되고 황산도 되고 되는데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실 안에는 수소이온 들어있고, 그지? 수소이온 들어있고, 염화이온 들어있고 이럴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딱 연결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이온들이 각각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이동하겠지? 질산이온은 당연히 음이온이니까. 예전에 어떤 애들이 그랬던, 마이너스 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지? N극과 N극은 밀어내는 것처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밀어내는 거고 플러스와 플러스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음이온은 이제 플러스로 가겠지. 여기 이 염화이온이란 음이온도 플러스로 갈 거고, 칼륨이온이라는 거 보이지 않지만 있단 말이야. 얘는 이제 마이너스극 쪽으로, 수소이온도 마이너스극 쪽으로 가겠지. 그런데 봤더니 여기다 실 올려놓고 전기 딱 연결했지만 이 리트머스 종이애가 이 마이너스극 쪽으로 점점 붉은색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극 쪽으로 산성이 나타난다는 거잖아. 그러면 산성이 나타나는 거는, 자,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는 건 두 놈이야. 칼륨이온이라는 하고 수소이온인 거야.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누구 때문이겠냐 이거지. 예를 들어 칼륨,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수소이온 때문이라는 거 아는데 니네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내는 거야. 만약에 칼륨이라고 생각해봐. 얘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 거라면 동일하게 실험 장치를 하는데 얘만 질산 칼슘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어때야 돼? 칼륨 때문에 색깔이 변했다면 이걸 질산 칼슘으로 바꾸면 색깔 안 변해야지. 근데 바꿔도 변하더라는 거지. 아, 그러면 칼륨 때문이 아닌 거야. 그럼 결국 누구 때문인 거야? 아, 염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을 띠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얼른 들어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얼른 들어와. 뭐 여기 앉든지 일단 여기 앉아야 되겠다. 이쪽으로 앉아. 가운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온이 이동하는 걸 통해서 산성이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쉽잖아. 누구 때문이라고 무조건? 수소 이온 때문인 거야. 다른 이온들에 의해서는 색깔이 안 변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야.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이온들 전원 연결하면 이동해야 안 해? 하는 거야. 하는데 눈에 안 보이고 걔네 때문에 색깔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이동을 하는데 색깔이 변하는 건 얘 때문이다. 수소이온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산성이라는 성질이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산성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 혜리는 얼른 체표하지.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산 보통 이제 5개 나오거든. 아까 얘기했지 염산, 그치? 화학식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랬다. 물군왕산, 그 다음에 질산, 그 다음에 뭐 아세트산, 아이고, 탄산. 이거 외에도 많아. 뭐 인산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젖산, 뭐 시트르산, 폼산,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아. 근데 보통 이제 요 한 5개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도 요 5개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산이라고 하는 애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 둘로. 야,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나온 염산, 황산, 질산. 얘네들은 우리가 강한산 또는 줄여서 강산이라고 부르고요. 아세트산 또는 탄산은 우리가 약한산 또는 줄여서 약산이라고 하는 거야, 약산. 그러면 다 같은 산인데 어떤 놈은 강산이고 어떤 놈은 약산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지? 기준이 뭐냐?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냐 이거야. 근데 이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온화 정도야. 자, 강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가 겁나 잘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이 강산이야. 근데 약산이라 부르는 애들은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온화가 되는 게 뭐냐면, 잘 들어. 이게 물에 잘 녹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니네가 공부할 때 시험에도 그렇게 나와. 그냥 다 똑같은 양이 녹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똑같은 양의 물을 넣고 여기다 이제 분자라 그랬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염화수소, 여기 이제 분자할 때 염화수소야. 염화수소 분자를 100개를 물에 녹여. 100개 녹았어. 잘 안 녹든 잘 녹든 하여튼 100개를 녹였어. 자, 아세트산이라는 애가 있어. 얘도 100개를 물에 녹였어. 그럼 얘네 둘 다 물에 녹은 건 똑같이 몇 개야? 100개지? 맞아? 뭐 잘 녹든 안 녹든 똑같이 100개를 녹인 거야. 그랬을 때, 녹았을 때, 그럼 녹이면 이제 얘네가 아까 어떻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뉜다 그랬지? 내가 100개를 녹였는데, 이른바 강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 100개가 전부 이온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녹인 애들 중에 몇 %가 이온으로 나뉘어지냐가 이온화 정도거든? 그럼 100%면 뭐야? 100개 중에 100개가 다 이온화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니네 앞에 여기서 요 식을 보면, 이게 일종의 화학 반응식이잖아. 염화수소라는 분자, 염산 분자를 하나 물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 1로 나뉘는 거야. 자, 질문합니다. 얘를 100개를 녹였는데 100개가 전부 이온화되면 여기 수소이온 몇 개 있어야 돼? 50. 왜 50이야? 1. 아니 이렇게 써줘도 50개. 이러니까 내가 진짜 이 별것도 아닌 걸 강조한다니까. 100개를 녹였는데 100개가 전부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면 하나 녹였을 때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나뉘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100이겠지? 그럼 여기 수소이온이 몇 개가 있어야 돼? 100개가 생기고 염화이온이 100개가 생겨야 돼. 분자는 없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건 이온화가 이제 100% 된 거야. 그런데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녹인 건 100개를 녹였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온화가 돼. 예를 들어서. 그럼 봐봐. 아세트산 분자도 하나가 이온화되면 하나 생기는 애란 말이야. 그럼 얘는 그 녹아있는 100개 중에 한 개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면 수소 이온이 하나, 아세트산 이온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99개는 그냥 분자 상태로 있는 거야. 분자 상태로 이온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그냥 물속에 녹아 있는 거야. 그러면 동일한 100개를 녹였는데 얘는 이온화가 잘 되다 보니까 이온이 토탈 200개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이온화가 잘 안 되니까 뭐야? 2개밖에 없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어찌됐건 수용액 속에 이온이 있으면 전기가 통한다 그랬지. 자, 그러면 얘는 어때? 똑같은 양 물 속에 이온이 200개가 있고 얘는 2개가 있으니까 플러스극 마이너스 연결했을 때 얘는 동시에 200개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동시에 2개밖에 안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전류가 흐르고 얘도 전류가 흐르지만 얘는 전류가 졸라 잘 흘러. 수용액일 때 전류가 흐르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전, 해, 질인데 겁나 잘 흘러.
강전해질 이렇게 불러요. 얘도 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긴 통하는 거야. 근데 얘에 비해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전해질은 전해질인데 에게 약전해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야, 둘 다 수소이온은 들어있잖아. 그럼 아까 산성이라는 성질에서 얘기했지. 여기다가 금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집어넣으면은 그 금속 원자가 수소 이온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겠지? 그냥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수소 이온 두 개가 만나서 수소 분자, 수소기체 되는 거거든? 야, 그럼 얘 수소 분자 몇 개 만들어지겠니? 50개 만들어질 거야. 100개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는 따지면 2분의 1개가 만들어지겠지, 분자로 따지면. 그러니까 금속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 그래서 보통 너희가 문제 풀 땐 여기 플라스크에 막 이렇게 풍선 씌워놓은 걸로 나와. 얘도 수소기체가 발생하긴 하지만 되게 조금만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니네 공부할 때는 이런 그림 나올 거야. 플라스크 이렇게 두 개 주고요. 플라스크 이렇게 두 개 주고 여기 하나는 염산 혹은 강산, 여기는 아세트산 혹은 약산 들어있고 이렇게 풍선 씌워놓은 그림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한 양의 산을 물에 녹여놓고 똑같은 금속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강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하니까 풍선이 커지는 거야. 근데 얘는 똑같은 양을 녹였을 때 수소이온이 적다 보니까 풍선이 작은 거야. 이게 약산인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결국 이거 크게 같아집니다. 근데 딱 넣자마자는 이렇게 이런 차이를 보여요. 얘는 강산, 얘는 약산. 그지? 왜? 만약에 수소기체가 돼서 이거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남아있는 99 중에 또 하나가 이온화가 되는 거지. 한 번에 100개가 이온화 됐느냐, 한 번에 하나씩 이온화 됐느냐의 차이라고, 강산과 약산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애들 이렇게 강산과 약산으로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 강산하고 약산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게 뭐 내신 대비가 아니어서 사실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니네 황산 있잖아, 황산. 이게 황산이 사실은 진한 황산이 있고 묽은 황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산이다, 강전해질이다 얘기할 때 꼭 묽은 황산이어야 돼. 혹시 나중에 공부하다가 자, 진한 황산이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야. 묽은 황산은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띠는 겁니다. 그런데 진한 황산이 산성 안 띱니다. 알겠니? 산성 안 띄어. 요거 참고 삼아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할 때 산과 염기 공부할 때 나오는 황산은 다 묽은 황산을 거의 의미한다. 그래서 얘는 산성을 띠지만 얘는 산성 안 띠는 애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에 대해서 살펴봤어. 그러면 염기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염기는 거의 패턴이 비슷해. 그지? 자, 그 다음 장 넘기면 염기라는 거에 대한 얘기 나오죠. 염기. 그지? 그 다음 장 넘기면 염기가 나와. 화학식만 다르고 정의만 다를 뿐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염기. 산은 영어로 엑시드, 염기는 베이스라고 해요. 베이스. 베이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어떤 애들을 염기라고 하기로 했냐면, 자, 수용액. 이런 소리 되게 싫지 않냐? 킥킥 소리 나는 거, 그지?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이번에는 수산화이온이라는 걸 내놓는 이런 애들을 염기라고 부르자 약속한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화학식이 쭉 써져 있는데 여기 그지? 얘네들. 그래서 보면 뭐 수산화, 나트륨 이거 다 화학식 외워야 된다 그랬어.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그 다음에 뭐 수산화, 바륨,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애들 있지. 그래서 보면 얘네들 지금 화학식을 보면 전부 뭐가 들어있어? 다 OH가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라는 게 다 갖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갖고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우는 산과 염기는 대부분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랬지.
이게 학교 교과서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당장 내가 기억나는 걸로는 아마 미래인 교과서였던 걸로 기억해. 그지? 미래인 교과서면은 뭐 서초고, 서문여고, 이화여고 뭐 이런 학교들인 것 같아. 그지? 거기에 보면 암모니아라는 녀석이 있어. 암모니아. 우리가 보통 암모니아도 염기로 취급을 하거든. 암모니아라는 녀석만 쓰면 그냥 이렇게 돼. 근데 뭐 이상하지 않냐? 그렇잖아. 이렇게 암모니아라는 놈을 염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암모니아는 이 정의랑 맞지 않잖아. 왜냐면 OH를 안 갖고 있는 애잖아. 그래서 아마 너희가 공부할 땐 보통 이 암모니아라고 나오지 않고 보통은 암모니아 수라고 나오거든. 암모니아 수를 어떻게 쓰냐면 암모니아가 물에 녹은 게 암모니아 수인데 보통 이렇게 표현이 돼. 암모니아 수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니네 공부할 때 뭐 문제집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집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 이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 수를 이렇게 쓰거든. 그러면 걔는 OH를 갖고 있는 셈이 되지. 이것도 염기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네들 염기들 물에 녹이면 아까 산과 마찬가지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집니다. 그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뉘어지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쭉 나뉘어져. 그러니까 산과 마찬가지로 이온화가 되는 거야. 이온화 됐을 때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수용액 속에 수산화이온이라는 게 들어있더라. 그럼 똑같지? 이것 때문에 뭐가 나타나겠어? 우리가 염기라고 부르는 애들은 공통적으로 수용액 속에 수산화이온이 들어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얘네들에게서 어떤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겠지.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 염기성 이렇게 부르는 염기성. 그지? 참고로 여기 지금 안 써져 있는데 이 암모니아수 같은 경우에 이온화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H4OH는 NH4 플러스라는 애와 OH 뭐 보통 이온화식을 쓰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니네 교재에다 좀 써놔라. 암모니아수도 이제 우리가 보통 염기로 취급을 하거든. 물론 이 아레니우스의 정의에는 맞지 않는 녀석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온화식을 쓸 수 있어. 얘도 OH-가 수용액에 어쨌든 들어있는 거야. 들어있는 거야. 요거 써놓으시고, 그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런 염기라고 하는 애기들은 이제 OH- 때문에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는데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른바 염기성. 요거만 빠르게 정리하고 쉽시다. 첫 번째. 자, 얘네들도 특히 염기는 먹으면 큰일 나. 뭐 직접적으로 꿀꺽꿀꺽 마실 일도 없지만 마시는 순간 병원에 실려가서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맛을 보면 쓴맛이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좀 이따 나오죠. 비누에 주로 사용돼 염기들이. 니네 비누칠 혹은 그 비누 성분이 들어간 이름 뭐 세정제 쓰다 보면 약간 이렇게 혀에 묻으면 어때? 쓴맛 나거든? 그 염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보면 쓴맛이 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얘네들도 이온의 종류는 다르지만 어쨌든 양이온, 음이온 나뉘어진 거 아니야? 자, 수용액에서 전류 통합니다. 전류 통해. 그러니까 얘네들도 산과 마찬가지로 뭐다? 전해질이란 얘기야. 염기라고 하는 애들도 전해질이다. 다만 이제 차이점은 자 암모니아수라고 부르는 애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써져 있는 이 5가지 여기 3개 포함되어 있지? 얘네들은 전부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거야. 암모니아수 제외하고는 너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염기들은 다 지금 얘네 금속이온이잖아. 그지? 금속이온이잖아? 이온결합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 그지? 어쨌든 전해질이야. 자,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염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얘가 단백질을 녹입니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니네 양잿물이라고 들어봤냐? 뭐 살다 보면 들어볼 일이 있겠지. 이거 수산화 나트륨 원액이야. 양잿물을 먹으면 죽는 거야. 왜? 근데 그냥 안 죽어.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다 죽어요. 내장기관이 싹 녹아내리는 거야. 왜? 단백질을 녹이니까. 그러니까 먹지는 못하는 거고 대신에 단백질을 녹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누에 많이 쓰이는 거. 비누. 비누. 왜? 그래서 우리가 비누칠하면 뭐하지? 미끌미끌거리지? 그 비누에 아주 적게 들어있는
염기 성분이 이런 소위 말하는 때를 녹여서 그것 때문에 미끌미끌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니네 하수구 막힐 때 소위 말하는 락스라는 거 이렇게 붓거든. 그러니까 하수구 세정제에도 염기 왜? 니네 하수구가 막히는 세면대가 막히는 욕실이 막히는 원인의 99%가 머리카락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게 니네 욕실에 있는 세면대 밑에 이렇게 관들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세수하고 물을 흘려보내면 보통 여기에 머리카락이 쌓여요. 그래서 이게 많이 쌓이면 물이 막혀서 안 내려가니까 이제 하수구가 막히는 건데 여기다 락스를 부어주면은 이렇게 물이 락스가 고여가지고 이 머리카락 성분을 녹여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있다 물을 흘려보내면 흐물흐물해져서 물에 씻겨 내려가는 거야. 니네 이거 이제 우리 흔히 락스라고 표현하는데 니네 락스 이렇게 성분 자세히 보잖아. 이 염기, 뭐 수산화나트륨 이런 수산화칼륨 이런 게 한 5% 정도의 농도로 들어있어. 니네 그 락스 먹어도 죽을 수 있어. 락스 잘못 마시면 병원 실려가서 위세척해야 되는 거야. 5%만으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농도가. 근데 원액을 먹으면 당연히 죽겠지. 그지? 자, 네 번째. 아까 산은 반응성 큰 금속하고 만나서 반응한다 그랬지. 자, 염기라고 하는 애들은 대부분의 금속과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금속과는 반응하지 않아. 근데 이것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 대부분인 거니까 뭐야? 금속 중에 염기랑 반응하는 금속도 있기는 하단 얘기잖아. 뭐 아연, 뭐 마그네슘 이런 애들 사실 반응하긴 해. 근데 아마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니네는 염기는 대부분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산과 달리. 다섯 번째. 자, 다가가. 자, 마찬가지로 지시약이라는 걸 떨어뜨려. 지시약. 그럼 마찬가지 얘네들 수용액에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산성과는 다른 색깔이지만 전부 동일한 색깔로 변합니다. 자,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 요건 내가 좀 이따 어차피 정리할 거라 굳이 안 쓰는 거야, 그 색깔은. 그래서 동일한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동일한 색깔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염기라고 부르는 애들에게서는 이런 성질들은 공통되게 나타난다. 그럼 아까 산과 마찬가지로 얘네들 뭐는 다 달라. 양이온은 다르잖아. 그럼 이 양이온에 의해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이 염기들마다 서로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염기의 특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양이온에 의해서는 염기의 특이성이 나타난다. 음이온인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는 공통된 성질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알겠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염기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화장실 가다가 설명 안 한 게 하나 생각이 났어. 그지? 이건 뭐 사실 내신 때 얘기해도 되는데 또 염기에서는 물론 이제 염기도 아까 산처럼 이제 강염기, 약염기 나눌 수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염기인 애들 이렇게 화학식을 보면 이렇게 OH가 다 있잖아. 그지? 이게 다 있잖아. 암모니아수도 이제 이렇게 써져 있으면 OH가 있는 거잖아. 근데 니네 OH를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염기인 듯 염기 아닌 애들이 있어. 자, 요거 좀 써놔봐. 자, 염기가 아닌 물질. 자, 우리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에탄올이라는 알코올이 있거든? 근데 니네 에탄올이 이 분자인데 분자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알코올인데 공업용 알코올이라고 해서 메탄올이라는 알코올이 있어. 자, 얘는 분자식으로 보통 요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렇게 써놓기만 하면 여기 OH가 있으니까 마치 모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염기라고 생각이 되겠지? 근데 얘네들은 물에 녹여도 이 상태야. 이온으로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염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보기 이렇게 써놔. 염기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이제 얘네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된다. 에탄올하고 메탄올은 이렇게 화학식만 보면 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염기 아니다. 물은 H 플러스도 있고 OH 마이너스도 있는데. 물은 그러니까 사실 물이라고 하는 분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염기냐 산이냐는 이온화가 돼야 돼. 이온화가 돼서 이온이 이게 존재해야 염기인 거야. 근데 얘는 이거는 사실 나중에 너 화학 배웠지? 화학을 배워서 이런 질문 하는 거 아니야?
자, 물 분자끼리 만나면 요렇게 됩니다. 아이고. 요렇게 돼. 물의 자동 이온화 그래갖고 물 분자끼리 만나면 이렇게 이온화, 이게 되게 적어.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물 분자는. 물 분자는 신경 안 써도 돼. 염기도 아니고 산도 아닌 거야, 그냥 물은. 산이면 산성이고 염기면 염기성이잖아. 물은 중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다. 그지? 그 분자식 안에 그게 들어있지만. 그지? 근데 아무튼 요거 조심해줘.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염기도 마찬가지로 산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염기성은 OH- 때문에 나타난다며. 그지? 그거 확인하는 실험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지? 여기 이제 염기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뒷장에 넘기보면은 여기 일부러 안 넣어놨네. 요 실험처럼 요렇게 실험해가지고 OH-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난다는 거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자, 염기도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네. 요 실험이야. 요 실험이 똑같아. 아까 산성 확인하는 거랑 동일한 실험인데 단지 이제 OH-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확인하겠지. 그러니까 아까 산성은 동일한 실험 장치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올려놨다면 얘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성에 의해서 파란색으로 변하거든. 그럼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설치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수산화 나트륨 적션 있는 실을 올려놓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OH-하고 예를 들어서 Na+가 있을 건데, 그럼 Na+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갈 거고 얘는 플러스로 갈 건데, 그 다음에 여기 거름 종이를 이번에는 수산화 나트륨에 적셔놨잖아. 아니지, 질산칼륨에 적셨잖아. 그러면 여기 똑같이 뭐야, 질산이온 존재하고 칼륨이온 존재해서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전류가 통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양이온들은 마이너스로 가고 음이온들은 플러스로 가는데 플러스극 쪽으로 이게 점점점 푸른색으로 변해가더라 이거야. 그럼 플러스극 쪽으로 염기성을 띠는 애가 가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누구야? OH-하고 NO3-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아까 산성일 때와 똑같이 NO3- 때문에 염기성으로 나타난다면 이 질산칼륨을 뭐 예를 들어 황산칼륨으로 바꾸면 색깔이 안 변해야 돼. 근데 바꿔도 변해. 그 얘기는 질산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구나. 결국 수산화 이온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 이온들은 이동은 하지만 뭐 얘네 때문에 색깔 변화가 나타난다거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은 한다. 다만 색깔 변화는 이 OH-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염기성은 OH- 때문에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 이 염기도 산과 마찬가지로 강한 염기, 약한 염기 둘로 나눌 수 있어. 자, 해봐. 염기도 산과 마찬가지로 강한 염기, 약한 염기로 구분을 하는데 얘도 구분하는 기준 똑같아. 뭘로 나누는 거야?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갖고 나누는 거야. 그래서 산처럼 이온화가 굉장히 잘 되면 그게 강한 염기고요. 이온화가 잘 안 되면 약한 염기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자, 강염기, 약염기, 아까 나도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같은 애들은 강염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염기는 아까 얘기했던 암모니아 또는 뭐 암모니아 수라고 하는 거. 얘가 대표적인 약염기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온화가 잘 되는 거야. 이온화가 잘 안 되는 건데 이거는 물에 녹는 거랑 상관없다 그랬지? 자, 니네 수산화칼슘 물에 잘 안 녹아. 근데 강염기야. 반대로 암모니아 수는 물에 겁나 잘 녹아. 근데 약염기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물에 잘 녹는 거하고 관계없구나.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물에 잘 녹든 물에 안 녹든 똑같은 양을 어쨌든 뭐 억지로든 뭐 녹였어. 그 중에 몇 %가 이온화 되느냐야. 그래서 강산이나 지금 얘기하는 강염기는 내가 100개를 녹였으면 100개 중에 거의 100개. 100% 정도, 100% 가깝게 이온화가 된다. 따라서 얘네들 또한 뭐야? 전해질이 되겠지. 동일한 양을 물에 녹였을 때 전류가 이온이 많아서 전류가 겁나 잘 통할 테니까
약염기는 아까 약산과 마찬가지로 뭐야? 100개를 녹이든 1000개를 녹이든 그 중에 1, 2%밖에는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온수가 적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긴 하지만 아주 약하게 통하기 때문에 약산과 마찬가지로 약전의 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 수산화칼슘 있지? 이거 물에 잘 안 녹지만 물에 녹인 걸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석회수라고 부르는 거야, 석회수. 수산화칼슘이란 염기를 물에 녹인 게 석회수입니다. 알겠지?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수는 뭐. 그래서 염기도 산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가지고 강염기, 약염기.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강산과 강염기는 강전의 질인 거야. 약산과 약염기는 약전의 질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거 염기 같은 경우에 금속이랑 반응하지 않으니까 뭐 수소기체 발생한다 뭐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있어. 약산, 약염기가 약전의 질이기 때문에 전류가 안 통한다 하면 안 돼. 통하긴 통하는데 약하게 통한다. 이렇게 약하게. 약하게 통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과 염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넘기면 중화 반응이 나오는데, 중화 반응이라는 걸 하려고 우리가 산과 염기를 한 건데,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지시학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 그래서 니네 여기 위에다가, 여기다 좀 적으면 되겠다. 그치? 여기다가 좀 적어봐. 우리가 지금 산성, 염기성 배웠죠. 이런 걸 액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용액이 있을 때 이거 액성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려주는 약품, 화학물질을 지시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산성이니 염기성이니 중성이니를 우리가 보통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 이걸 pH라고 합니다. 내가 써줄게. 적어놔. 지시학과 pH. 자, 일단 pH부터 얘기를 하자면 pH라는 거는 뭐 굳이 수소이온 농도 지수 뭐 이렇게 표현해. 수라고 하는 거거든. 뭐 계산하는 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정수로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뭐 들어본 적도 있을 거야. 중학교 때도 하니까. 이 pH라는 건 0부터 14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통상 pH가 7인 경우를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pH가 7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한 산성을 띠는 겁니다. 그리고 7보다 큰 값을 가지면 염기성이라 그래. 그래서 값이 더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염기성인 거야. 자, 그냥 참고 삼아 얘기하자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로그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정수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봐 줄게. 뭐 니네가 계산할 일은 없는데 그냥 이해를 돕고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10의 마이너스 7승. 이게 원래 이제 여기서 말하는 농도는 몰 농도라 그래갖고 니네 2학년 때 배워. 뭐 하여튼 10의 7승, 마이너스 7승 몰 퍼 뭐 리터 이렇게 들어있어. 예를 들어서. 단위는 신경 쓰지 말고 요만큼 들어있다 치자 이거야. 그럼 이거를 pH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 요만큼이 들어있을 때 pH는 마이너스 로그에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요 마이너스 7 지수가 앞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랑 만나면 수소이온이 이만큼이 들어있으면 결국 이 수용액의 pH는 7이 되는 거야. 7. pH가 7인 거야. 그죠? pH 7. 7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잘 봐.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pH 계산하면 얼마 나와? 6 나오겠지. 10의 마이너스 5승만큼 들어있으면 얼마? 5 나오겠지.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냥 7보다 작으면 산성이라는 것만 알면 돼. 너희는 계산할 일은 없는데. 자, 봐봐.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들어있는 거랑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들어있는 거랑 어떤 게 더 많이 들어있는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얼만큼 많이 들어있는 거야? 10배 많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들어있을수록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pH라는 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농도가 10배 차이가 나면 pH는 1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10배마다 1 차이 나는 거 10배마다. 그럼 100배 차이. 자, 10배면은 뭐야? 100배잖아. 100배 차이 나면 pH가 2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10배마다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 10배마다 pH는 1만큼 차이가 된다. 10배 많이 들어있을수록 10배 많이 들어있으면 1 작은 거지. 10배마다 1씩 작아지는 거야. 10배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래서 뭐 계산하는 건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그래서 pH가 7일 때를.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지금 봐봐. pH가 7이란 얘기는 수소이온이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들어있긴 한 거잖아. 그럼 선생님 수소이온 들어있으면 산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POH라는 것도 있어. 보통 우리가 물이 중성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물 속에도 수소이온이 아주 적지만 들어있거든. 근데 이거만큼 OH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쌤쌤인 거야. 그래서 중성인 거야.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라는 액성을 이렇게 pH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육안으로 알려주는 약이 지시약이야. 그럼 여러 가지 지시약들이 있는데 이거 지운다. 자, 액성에 따라서 색깔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건데. 자, 지시약. 잘 봐. 대표적인 자, 산성, 중성, 염기성, 뭐 용액들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컵에다가 컵 3개 준비한 다음에 사이다 따라 놓으면 사이다가 산성이야. 물 따라 놓으면 중성이고요. 비눗물 넣어 놓으면 염기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렇게 컵 3개 준비하고, 자, 예를 들어서 지시약 중에 BTB 용액이라는 게 있어. BTB 용액을 사이다 들어있는 거, 물 들어있는 거, 비눗물 들어있는 데다 다 각각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산성 용액에서는 얘가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고, 떨어뜨리면 노란색이 되고요. 얘는 녹색이 되고요. 초록색이 되고요. 얘는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BTB 용액은 그 액성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다 달라져. 그러니까 내가 BTB 용액 떨어뜨려 봤더니 노란색으로 변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수용액은 산성을 띠고 있다 이 말인 거야. 그죠? 녹색으로 변하면 중성이란 얘기고 파란색으로 변하면 염기성이란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 중에 저거 있어.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이 있습니다. 메틸 오렌지. 자, 얘네들도 용액이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만의 또 색깔이 있어. 참고로 BTB 용액은 원래가 갈색이야. 갈색인데 사이에 들어있는 데다 떨어뜨리면 그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 원래 색깔이 있거든. 메틸 오렌지는 무슨 색이겠냐? 주황. 여기 써있잖아. 오렌지 색깔이라고. 그치? 그랬는데 얘를 산성 용액에다 떨어뜨리면 얘가 빨간색으로 변해. 네? 빨간색으로 변해. 빨간색 변해. 나머지는 다 노란색을 띱니다. 중성일 때 노란색. 자, 그러면 봐봐. BTB 용액은 액성마다 색깔이 다 다른데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은 산성일 때만 빨간색이고 중성과 염기성에서는 똑같이 노란색이거든. 그러면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은 뭐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산성만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떤 용액이 산성인지 아닌지만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은 산성 여부만 알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이제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이 또 나와. 페놀프탈레인 용액.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 얘는 산성에서도 색깔이 없고 중성에도 색깔이 없고 염기성 용액에서만 빨간색으로 변해. 그러면 얘는 또 뭐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염기성이냐 아니냐만 구별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염기성 여부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했던 리트머스 종이라는 거지. 리트머스 종이. 자,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염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그게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도 산성과 염기성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뭐 BTB 용액, 메틸 오렌지, 페놀프탈레인, 리트머스 종이가 대표적인 지시약이 되고요. 걔네들이 액성에 따라서 어떤 색깔을 띠는지 암기, 이거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응? 특히 화학 공부할 때는 이건 그냥 거의 뭐 배경 지식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뭐 시험 여부와 상관없이 외우고 있으세요. 알겠죠? 지시약도 잘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과 염기를 공부한 이유가 아까 있죠. 중화 반응이라는 걸 결국 하려고 산과 염기를 공부한 거다. 중화 반응. 네? 중화 반응. 자, 그래서 넘기면 이 중화 반응이라는 거 나오지? 이름에서 대충 느낌이 오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해봐. 산성을 띠는 수용액과 염기성을 띠는 수용액을 섞는 거야. 서로 섞었어. 섞었더니 그 결과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물이. 물이 만들어지는. 산과 염기를 수용액 상태에서 섞었더니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 그래. 알겠니? 중화 반응이 정의야. 앞서 배운 산과 염기를 섞었더니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 이걸 중화 반응이라 해. 그런데 물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물이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염이라는 것도 같이 만들어져서 그냥 그 수용액 속에 녹아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물이 만들어진 반응이 중화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이다 그래서 이걸 중화열이라고 불러. 중화열. 알겠니? 자, 다시 얘기할게. 산과 염기를 섞었더니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산성 수용액에 뭐 들어있지? 수소이온 들어있단 말이야. 염기성 용액은 왜 염기성인 거야? 수산화이온이 들어있어서 염기성인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둘을 섞으면 결국 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게 중화 반응이다 이거야. 알겠니? 하나 예를 들어볼게. 예를. 지시작 다 썼지? 보통 이제 예로 나오는 게 산성 용액이면 염산이 나오죠. 묽은 염산하고 잘 봐. 묽은 염산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서로 섞는 거야.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섞는데. 자, 이것도 다 화학 반응식 써야 돼. 묽은 염산 HCl이라고 씁니다. 자, 원래 제대로 된 화학 반응식이면 요 옆에다가 얘 상태도 써줘야 되거든. 이게 수용액이니까 보통 여기 AQ라고 씁니다. 이렇게 AQ. AQ라고 써.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야. NaOH라고 쓰고 얘도 수용액이기 때문에 AQ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고체일 땐 S라고 쓰고요. 기체일 땐 G라고 쓰고 액체일 땐 L이라고 쓰고요. 수용액일 때는 AQ라고 써요. 얘네를 섞어. 그러면 그 결과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물. 자, 그런데 잘 봐.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써져 있을 텐데 잘 보세요. 가라마. 이렇게 수용액 상태라고 써져 있으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수용액 안에 뭐 들어있다고? 얘가 이온화가 돼서 들어있으니까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도 수용액이니까 OH-하고 Na+로 이온화된 상태로 들어있을 거야. 그거 두 개를 섞은 거야 지금.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얘가 산성이니까 이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뭐가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 합쳐진 혼합용액이라고 하죠. 혼합용액 안에는 얘네가 그냥 이온 상태로 들어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용액을 다 증발시켜버리면 얘네가 결합한 고체가 남아. 그게 아까 얘기했던 염인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얘랑 결합한 게 뭐야? NaCl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 셈인 거야. 단지 얘는 수용액 상태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 뿐이야. 이렇게 돼. 그래서 물이 만들어졌어.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섞었더니 물이 만들어졌어. 중화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잘 들어.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들은 이런 이온들 중에 자, 중화 반응의 주인공은 물이잖아. 그럼 이 물은 어떤 이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자, 그래서 얘네 둘을 이 두 이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알짜 이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짜 이온.
그 다음에 걔네를 제외한 나머지 이온들은 결국에는 염이라는 걸 만드는 셈이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앞서 배운 이온 결합 물질들이 다른 말로 염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물이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이온 결합 물질이 하나 만들어진다. 근데 그 이온 결합 물질 우리가 염이라 부르는 거야. 어? 그러면 그 염을 만드는 얘네들은 사실은 뭐 그냥 특별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 녹아 있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주인공은 아니잖아. 떨거지 그냥 구경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를 뭐라 부르냐면 구경꾼 이온이라 불러.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염산이 아니고 이게 황산이거나 질산이어도 걔네들은 이거 들어있겠지. 염기가 수산화나트륨이 아니라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이어도 이건 들어있겠지. 자, 어떤 산과 어떤 염기를 섞어주더라도 물은 생겨. 근데 어떤 산과 어떤 염기를 섞더라도 이 알짜 이온은 변하지 않는 거야. 뭐만 변해? 구경꾼 이온만 달라지지. 어떤 산이냐? 어떤 염기냐? 구경꾼 이온만 달라. 그래서 잘 봐. 산과 염기 종류에 상관없이 중화 반응에 알짜 이온 쓰시오. 그럼 무조건 얘네 둘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 산이나 염기 종류에 상관없이 중화 반응에 알짜 이온 쓰시오. 그러면 얘네 둘 쓰면 돼. 오케이? 얘네 둘 쓰면 돼. 구경꾼 이온은 그때그때 달라. 그죠? 그때그때 다른 거야. 그러면 그 알짜 이온들이 만나서 물을 만든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그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써.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뭐야?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중화 반응에서 알짜 이온 쓰시오. 그럼 무조건 이거 두 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쓰시오. 그러면 반응식, 화학 반응식 형태로 써주는 거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알짜 이온 반응식인 거야. 그래서 중화 반응에 알짜 이온 반응식 써라면 무조건 이거 써. 자, 근데 이제부터 중요해. 중화 반응이란 파트가 니네 2학년 때도 배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양적 관계라는 게, 양적 관계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특히 니네가 2학년 되자마자 화학 배울 때 화학을 포기하는 원인의 99.9%가 1단원에서 포기하지. 소위 말하면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양적 관계니 뭐니 해가지고, 그지?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도 일종의 화학 반응식이잖아. 그럼 니네 화학 반응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혜린아?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루지. 개수가 중요해. 그러면 요 알짜 이온 반응식 같은 경우 개수가 뭐야? 1, 1, 1이지. 그러면 결국 뭐냐면 수소 이온, 수산화 이온이 1대 1로 반응해서 물 분자가 하나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써져 있기를 중화 반응이라 써져 있으니까 애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 산과 염기를 섞어서 물이 만들어지고 중성이 되겠네? 그렇잖아. 이름만 보면. 근데 무조건 중성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왜냐면 얘네가 1대1로 반응하니까. 잘 봐. 섞는 건 이렇게 섞는데 말이야. 잘 보세요. 잘 들어. 졸려도 잘 들어야 돼. 그치? 잘 껐네. 좀 더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염산 수용액이 있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있어. 내가 이 둘을 섞어주는 거야. 하나를 놓고 하나를 부어주든 뭐 두 개를 동시에 섞는데 여기 염산 수용액 안에 수소 이온이 들어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염기성 수용액 안에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온의 개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잘 봐. 여기 염산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이 잘 보세요. 10개라고 치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섞어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는 수산화 이온이 5개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섞었어. 섞으면 어떻게 돼? 1대1로 반응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볼트 너트 생각하면 쉬워. 볼트가 10개, 너트가 5, 볼트가 뭔지는 알지? 볼트? 잘 그리지? 너트? 맞지? 그럼 자, 니네가 볼트 하나와
너트 하나를 결합시켜서 뭐 요런 애를 만든다고 치자 이거야. 어? 자, 이런 애를 만든다고 치자고 이런 애를. 어? 근데 니네 수중에 볼트가 10개, 너트가 5개가 있는 거야. 이거 몇 개 만들 수 있어? 5개지. 10개 만든다고 대답한 놈은 없을 거 아니야. 맞지? 볼트와 너트. 한 개 한 개 결합시켜서 얘를 하나 만들어야 돼. 물 몇 개 만들어질까? 5개! 대신에 5개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섞었을 때 5개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10개 중에 5개밖에 안 썼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섞어준 거 안에는 수소가 5개가 남을 거야. 결합하지 못하고, 그지? 물이 되지 못하고 5개가 남아있겠지. 그러면 잘 봐. 이렇게 10개, 5개 들어있는 애를 섞었어? 물이 5개가 생겼어? 중화 반응이 일어났어? 근데 그 혼합 용액에는 수소이온 남아있네? 액성이 뭐야? 산성. 그지? 산성. 중화 반응이 일어났는데 산성이야. 이해돼? 산성이야. 자, 이번에는 수소이온이 예를 들어 4개 들어있는 염산하고 수산화이온이 뭐 10개 들어있는 염기성 이온 섞었어. 물 몇 개 만들어질까? 4개. 대신에 이번에는 누가 남아있 섞은 거 안에는? 수산화이온이 10개 중에 4개만 물 만드는 데 쓰고 6개가 남아있겠지? 수산화이온이 6개가 남아있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물이 만들어졌으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났는데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어서 액성이 뭐가 돼? 염기성인 거야.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중성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친절하게 10개 들어있는 애를 섞어. 물 몇 개 만들어져? 10개. 우리 산수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거 수학도 아니잖아. 그지? 나중에 이거 웃는 놈들 중에 나중에 틀리는 놈 있다니까? 그지? 분명히 이렇게 내가 볼트너트까지 얘기해가면 이거 거의 뭐 이거 니네 무시하는 수준 아니냐 이거? 이거까지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봐봐. 10개 들어있는 애를 섞으면 물이 10개가 만들어지고 대신에 어때? 얘네들을 섞었을 때는 수소이온도 안 남고 수산화이온도 안 남잖아. 맞아? 그러면 얘네들을 섞은 거는 뭐야? 중성이 되는 거야. 맞지? 중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잘 봐. 중화 반응은 다 일어난 거지. 중화 반응이 일어났더니 혼합 용액이 산성이 될 수도 있고 염기성이 될 수도 있고 중성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중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섞어준 놈들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개수에 따라서 섞고 난 다음에 액성이 달라질 수 있다. 왜? 얘네들은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하니까 1대 1. 다만 이때 이렇게 섞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에 섞은 놈이 중성까지 됐어.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히 중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중화되었다. 알겠니? 그럼 이렇게 완전히 중화되는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20ml 섞었더니 거기 10개 들어있어갖고 섞었더니 중성이 된 거. 그러면 그때 그 완전히 중화되는 순간을 우리가 세 글자로 중화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화점. 알겠니? 너희가 이게 뭐 이제 2학기 기말 범위이긴 하겠다만 니네가 통과해서 배우는 화학 파트 중에 아마 제일 어려운 파트가 될 거야. 이 중화 반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중화점을 찾는 거야. 근데 이 양적 관계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할 건데, 자, 팁을 줄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개수지. 그치? 안 보이지만 그냥 보인다 가정 개수로 얘기한 거잖아. 근데 개수하고 농도는 좀 차이가 있다.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10ml에 10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20ml에 10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중화 반응 공부할 때 농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 농도는 그 수용액의 농도는 그 수용액의 부피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가 그 수용액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야. 써놔야 돼. 이거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하게 될 텐데 이거 써놔. 나는 지금 농도를 얘기한 게 아니고 부피에 상관없이 이온 숫자만 지금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때 봐. 우리 마지막이야. 잘 들어야 돼. 마지막이야. 이렇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서로 다른 용액을 섞었을 때 야, 만들어지는 물 분자의 개수는 말이야. 누구를 따라가는 거야?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 중에 더 적게 들어있는 개수만큼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4개와 10개 섞었더니 물 분자 몇 개 생겼어? 4개 생겼지. 맞아? 4개 생겼지. 자, 여기다가 지우고 쓸게. 자, 이렇게 이걸 써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생성되는 물 분자의 개수는 섞어준, 그지? 수소 이온의 수와 수산화 이온의 수 중에서 더 적은 개수만큼 생깁니다. 이거랑 똑같이 생겨. 웃지 말고 들어. 나 다음 시간에 모른다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 10개, 5개 섞으면 5개만큼의 물이 생기는 거야. 4개, 10개 섞으면 4개만큼의 물이 생기는 겁니다. 맞니? 자, 그 다음에 요거 진짜 요 마지막으로 요거만 설명하고 여기서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섞은 거라면 야, 봐봐.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섞은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 수소이온 들어있는데 수소이온만 들어있진 않잖아. 염화이온도 들어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 봐봐. 이 염산 수용액 안에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이 10개라고 한다 그러면 염화이온도 몇 개가 들어있어야 돼. 내가 이온화식을 외우라고 한 게 얘가 1대1로 나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10개가 들어있으면 얘도 10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안에는 수산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을 거야. 그지? 얘네들도 1대1로 들어있단 말이야. 이온화식에 따르면. 근데 만약에 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안에 수산화 이온이 5개가 들어있으면 얘도 5개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요 상황이야, 요 상황. 얘 봐봐. 그러면 얘네 둘을 섞었을 때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만나가지고 물이 되고 수소이온이 5개가 남는다 그랬잖아. 근데 그 혼합 용액 속에는 수소이온만 남아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여기 수소이온의 개수만 써서 그런 거지 얘네들도 남아있단 얘기라고. 맞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 4개 들어있어. 수소이온이 4개, 염화이온 4개 들어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산화이온 10개와 NA가 10개 들어있는 걸 섞어준 경우에도 어떻게 돼? 1대1로 만나서 물이 되고 얘가 6개가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도 남아있단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아까 했잖아. 섞었을 때 중성이 되면 그때를 중화점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두 용액을 섞었을 때 중화점이 아닐 때는 무조건 그 용액 속에는 이온이 몇 종류가 들어있다? 3종류가 들어있는 겁니다. 알겠니? 중화 반응이 일어났는데 중화점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혼합 용액 속에는 이온이 몇 종류 들어있다? 3종류 들어있습니다. 그치? 3종. 그러면은 만약에 10개야. 10개. 그럼 이거 다 없잖아. 2종류만. 자, 여기다 써줄게.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돼.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난 이후 중화점이 아닐 때는 혼합 용액 속에 이온은 몇 종류 들어있다고? 3종류 들어있습니다. 알겠니? 3종류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중화 반응이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중성이 됐다. 즉 중화점이 됐다. 중화점일 때는 혼합 용액 속엔 무조건 이온은 몇 종류만? 2종류만 들어있게 되고요. 그 2종류는 무조건 구경꾼 이온 2종류 들어있는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특히 이제 중화점이라는 걸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거 할 때 이해가 좀 편해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